여러 가지 일로 주부로 지낸 지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간 있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됐네요. 평범함 속에 태풍과 비바람이 들어있는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가 30대 초반에 소개팅을 했고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인품과 인격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라 놓치면 크게 후회할 것 같아 프로포즈를 받자마자 단번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그이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됐죠. 남편과 저는 둘 다 외동이라 양가 부모님의 관심과 애정을 넘치게 받았는데 저는 특히나 시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답니다. 세아가, 넌 어쩜 이리 예쁘니?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죽겠다니까. 아니에요, 아버님. 길거리만 나가봐도 저보다 예쁜 여자가 천지예요. 아이 무슨. 내가 기술자라 팔도를 돌아다녀 봤는데 세계 너처럼 예쁜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고. 또 네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은 바다처럼 넓지 않느냐. 노인네 둘이 사는 집에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매번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살림까지 도와주고 가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아버님, 이젠 저도 아버님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할 도리를 한 거니까 매번 칭찬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내 며느리가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이 너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최고 며느리 맞지? 그렇지? 시아버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 칭찬을 하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그렇게 며느리가 좋으면 애들 집에 가서 살아. 누가 들으면 재벌집이랑 사돈 맺은 줄 알겠네. 내가 보기엔 그냥 평범하구만. 뭐가 그리 예쁘다고 난리야? 모르는 소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며느리보다 나은 여자는 없어.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자꾸 그러지 마. 추해 보여. 추하긴 뭐가 추하다는 거야? 당신 샘나서 그러는 거지? 이 인간이 요즘 매를 안 덜었더니 기어오르네. 이걸 확 그냥. 시어머니는 한 손을 들며 때릴 자세를 취했더니 시아버지가 겁을 먹고 두 팔을 올리고 막으려고 하더군요. 저 때문에 괜히 두 분의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 억지로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죠? 니년이 뭐가 죄송하냐? 네가 잘나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하는 거냐? 이것들이 쌍으로 지랄을 하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저를 예뻐하셔서 제가 더 잘하려고 칭찬받으려고 행동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우 같은 년, 그걸 이제야 알았냐? 네 시애비가 너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거에 동조하는 게 꼴사납다. 앞으로 조심해. 시아버지는 저를 며느리로서 예뻐하시고 좋아해 주시는 건데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것 때문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다른 이유로 시아버지를 많이 괴롭히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주말 정오에 시댁에 갔더니 경악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탱이야, 당장 밥 차려. 내가 40년 되도록 같이 살아줬으면 말년에 네가 해야지. 직장도 은퇴하고 잉여같이 내가 주는 밥만 처먹을 생각 말라고. 시모가 시부의 뒤통수를 짝소리가 나게 때리자 시부가 벌떡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모의 손찌검이 너무나도 충격이어서
시댁에 들어가 잠시 벙어리가 됐답니다. 남편은 이 광경이 익숙했는지 바로 시모를 향해 언성을 높였어요. 아이 엄마, 아버지한테 손대지 말랬죠? 아, 왜 손찌검을 하고 그러세요? 니들 언제 왔냐? 왔으면 인기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부부간의 일까지 간섭받고 싶지 않다. 간섭이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는 거예요. 아니 저 어릴 때 그렇게 때리시더니 제가 크니까 아버지 잡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버지 등에 멍든 거 엄마가 그랬던 거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언성을 높여? 네 애비가 혼날 짓을 하도 많이 해서 매 좀 들었다. 그런데 그게 어때서 지랄이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손찌검 하시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완전 개자식이지. 때릴 데 없는 여자를 손대는 건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역지사지해 보시라고요. 왜 아버지를 못살게 구세요? 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노려보더니 이내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상황이 끝난 것 같아 주방으로 가서 시아버지께 제가 식사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맛있게 갈비찜 해드리려고 고기 사왔어요. 아이 그럼 내가 옆에서 보조할게. 나 이래봬도 칼질도 잘하고 재료 씻는 것도 아주 깨끗하게 잘한단다. 네, 그러세요. 우리 둘이 재밌게 요리해봐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애써 아무런 척하지 않으셔서 저도 방긋이 웃으며 요리 준비를 했답니다. 1시간 가까이 식사 준비를 함께 했고 가득 찬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고 조용히 한술 뜨셨는데 뭐가 불만인지 숟가락을 세게 내려놓더군요. 아이씨, 간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야, 나이 많은 노인이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어머, 많이 짜요, 어머님? 아버님이 간 보셨을 때 딱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 시애비가 편들어주고 예뻐해준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려는 거냐?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엄청 까부네.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갈수록 태산이다. 네 시애비 마냥 실없이 웃는 것도 짜증나고 요리도 생긴 것까지 싹 다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님,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혼내주세요. 달게 받을 테니. 얼마든지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자식들 앞에서 아버님한테 함부로 하시는 건 좀 불편해요.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밥상머리에서 시애미한테 교육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어머님이 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남편 말 들어보니 한두 번도 아니라면서요. 어머님, 손찌검 하는 건 남자든 여자든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제가 밥상머리에서 갑자기 화가 올라와서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말을 다 뱉고 나서야 참을 걸 하고 후회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밖으로 나왔고 시어머니는 기분이 팍 상해서 식사를 안 하시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망쳐버린 분위기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찍혔고 힘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친구들과 당구 한 게임 치고 온다고 해서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살짝 놀라서 머리를 빨리 묶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도 왜 왔냐고는 안 하네. 그래, 내가 왔다. 네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려고 왔다. 아, 오늘 집을 안 치웠는데 일단 앉으세요, 어머님.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그래, 커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으마. 그런데 저기 빨래통에 옷들 설마 일주일 동안 모아둔 거냐? 아, 저거요? 이따가 빨려고 했어요. 해가 좀 올라올 때 빨아서 널려고요.
핑계 좋다. 나 때는 날마다 손으로 빨래를 했는데 너는 세탁기 돌리는 것도 귀찮아서 일주일 내내 묵혀두는 거야?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평일엔 살림을 제대로 못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등짝을 세게 치더군요. 아야, 어머님. 얘가 매를 벌어요. 너 그렇게 게을러서 나중에 애 낳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초장의 습관을 잘 들여야 하니까 내가 자주 와서 교육 좀 시켜야겠구나. 커피는 됐으니까 빨래랑 청소부터 해. 저는 등을 문지르며 억지로 네라고 대답하고 빨래부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고 집안 정리를 깔끔하게 끝냈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냉장고를 여시더군요. 예, 넌 이게 다 뭐냐? 불투명한 통이라서 뭐가 뭔지 모르잖아. 이름표를 써놓든가 반찬이 잘 보이는 투명한 용기를 쓰든가 해야지. 용기가 크기별로 다르기도 하고 제가 뭐가 뭔지 다 알아서 일부러 이름표까지 달아두진 않아도 돼요. 넌 말대답이 특기냐?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네요. 오늘 용기 새로 사서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제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더군요. 어머님. 지금 제 머리 때리신 거예요? 그래!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매를 줬다. 왜? 기분 나쁘냐? 솔직히 좀 안 좋죠. 안 좋으면 똑바로 해. 앞으로 내 말에 토달면 이렇게 얻어맞을 줄 알아. 시어머니는 손찌검이 습관이었는지 저에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셨습니다. 몇 번 더 잔소리를 듣고 어깨와 등을 툭툭 치는 손찌검을 당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떠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남편이 들어왔죠. 제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니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손찌검이 너무 심해. 내 머리를 쥐어박질 않나, 등짝을 때리질 않나. 여러 번 손찌검 하셨어. 뭐야? 아니 이제 하다하다 당신한테도 그랬다고? 진짜 미안해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당신이 왜? 여보, 당신 어릴 때 어머님이 어떻게 키우셨어? 나 정말 궁금해. 내 어린 시절? 허구한 날 맞고 살았지. 잘못한 게 없어도 얻어 터지면서 자랐어. 학교에서 쌈박질해서 다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엄마한테 매 맞아서 엄청 많이 다쳤었지. 그러다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머리가 커지면서 몰래 아버지한테 손찌검 하셨어.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고. 내가 수백 번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병원에 억지로 모시고 가서 상담도 받게 해드리고 약도 드셔봤는데 소용없어.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보낼 수도 없으니 미치겠다. 어머님이 심하시긴 하구나.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도 고쳐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엄마 본인이 바뀌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대답만 알겠다고 그러고 몰래 아버지 때린다니까. 난 두 분이 따로 살게 하려고도 해봤어. 당신이랑 사귀기 전에 부모님한테 진지하게 이혼하라고 말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서 끝내라고 했었어. 그랬어? 근데 아버님은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신 거야? 아무리 미워도 부부니까 감수하고 사시겠다고 했어. 그리고 엄마도 내 앞에선 절대 손찌검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지. 아버님이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사시는 거지?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 아니,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셔서 우리 식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가정적인 분이셨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손찌검하는 거나 막말과 욕이 습관인 건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인성 같더라고요. 그이가 집안을 뒤엎으며 그만하라고도 경고했는데 그때만 잠시 조용했다가 또 아버님을 못살게 굴었다고 해요.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깊이 해봤습니다. 앞으로 손찌검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말이죠. 남편이 혼자 시모를 찾아가 저에게 손찌검한 걸 따지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러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엄청 화가 나셔서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주변이 휑한 공터였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도착했는데 어디 계세요? 그리고 왜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바로 제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왜 부르긴 이년아? 네가 내 아들한테 꼬자질해서 싫은 소리 실컷 들어서 그러지. 너 오늘 교육 좀 제대로 받아야겠다. 이 깃털 마냥 가벼운 주둥이를 가진 년아. 아!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아프라고 잡은 거야. 여긴 네 년을 보호해줄 사람 하나도 없다. 오늘 내 손에 개작살 날 각오해라.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돌리더니 발길질로 정강이를 마구 때렸어요.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고 그만하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맞붙기로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만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뺨을 세게 한 대 날려줬답니다. 저의 힘에 제압이 된 시어머니는 바닥에 고꾸라져서 숨을 씩씩거리며 몰아쉬었어요. 이 나쁜 년, 감히 시애미를 때려?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아들이랑 남편한테 다 말해서 니들 이혼시킬 거야. 과연 그이가 이혼하겠다고 할까요? 전 정당방위를 한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공격하셨잖아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 모양이냐? 잘못한 게 있으면 혼도 나고 매도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어릴 때랑 시집살이 할 때는 하루가 멀다고 돼지게 맞았어. 너 부모는 대체 널 어떻게 키운 거야? 어머님처럼 키우진 않으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네요. 어머님처럼 자식을 패면서 키우지 않았어요. 인연은 한마디도 안 지네. 그래,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나에게 자비를 바라지 마라. 시어머니가 다시 맹수가 되어 달려들었고 저는 방어하겠다고 시어머니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은 따귀를 날려줬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힘이 나지 않아 바닥에 들어 눕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연락했고 저희 고부를 데리러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30분 뒤에 남편이 도착했는데 저와 시어머니 꼴을 보고 경악하더군요. 여보, 엄마, 두 사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일단 차에 타. 둘 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얼굴과 몸을 치료하고 몇 시간 동안 링거를 맞고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그 사건을 온전히 시어머니의 탓이라고 확신했고 저에게 아무 잘못 없으니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이가 혼자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이를 거부했대요. 경찰까지 불러서 두 사람을 뜯어 말렸죠. 결정적으로 본인 의사 없이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건 안 된다면서 남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앞으로 시댁에 발도 붙이지 말자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걱정이긴 했지만 저희 가정이나 잘 지키자는 마음이 우선이어서 남편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답니다.
거의 8개월 동안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다만 시아버지와는 가끔 밖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시댁에 못 가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은 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는데 며느리로서 못할 짓을 했네요. 아니다, 세아가.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니? 내 마누라가 억세고 막무가내라 네가 힘들었을 거다. 공터에서 싸운 것도 정당방위라는 걸 잘 안다. 네 시애비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미안하다. 아버님이 왜요? 아무튼 아버님께는 죄송하기만 해요. 그래, 나도 너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우리 그냥 이렇게 밖에서 가끔 보자. 서로를 위해서 이게 낫겠어. 그렇게 시아버지와는 밖에서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몇 달 뒤에 2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심란한 마음이 진정됐는지 자연스레 아이가 생겼죠. 이듬해 딸을 출산하게 됐고 저와 남편은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병원에 시아버지가 오셔서 자신의 손녀를 보고 기뻐하셨는데 잠시 제 눈치를 보셨어요. 아버님, 손녀 예쁘죠? 근데 무슨 걱정 있어 보이시네요? 우리 손녀는 아주 예쁘지. 정말 천사 같다. 근데 병원에 네 시어머니도 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데리고 들어와도 되겠니? 어머님이요? 네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손녀 보러 오신 건데 당연히 들어오셔야죠. 그래, 고맙다. 그럼 얼른 데리고 들어오마. 이윽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왔고 제 딸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 아기가 이렇게나 예쁠 수가 있니? 새아가 고생 많았다. 정말 수고했어. 지난 날은 내가 미안하다. 늙은 할망구가 노망났다고 생각하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우리 화해해요. 아유, 그래, 고맙다. 그럼 앞으로 우리 손녀 계속 볼 수 있는 거지? 시어머니와 저는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존중해 주겠다고 하셨고 함부로 손찌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댁과 왕래하면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손녀 보는 재미에 흠뻑 빠지셔서 매번 주말만 되면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가 시댁에 못 간다고 하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손녀를 만나고 가셨죠.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면서 딸아이를 친정엄마가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시부모님 댁보다 친정이 가깝기도 했고 연세도 시부모님보다 젊으셔서 육아를 부탁했답니다. 그래도 주말이면 항상 시부모님과 딸을 만나게 해드렸답니다. 세월은 흘러 딸아이가 4살이 됐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저와 남편은 각자 회사에서 팀장까지 올라갔답니다. 일도 많아지고 바빠지니 친정엄마가 고생이 심하셨어요. 물론 엄마는 손녀가 예뻐서 무조건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신세를 지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독감에 걸려 심하게 앓게 되셨어요. 그날은 당연히 딸아이를 맡기지 못했어요. 제가 월차를 낼까 했는데 진행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냥 안부로 전화를 걸었다며 제 딸이랑 통화를 시켜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딸아이를 봐주실 수 있겠냐고 여쭙습니다.
어머, 아니 안 싸더니 아프시다고? 아이 그럼 나한테 맡겨라. 우리 미니 내가 돌봐주마.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아유, 안 그래도 걱정이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셨네요.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아이 그래 천천히 와라. 괜히 과속하다가 사고 나지 말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가서 딸을 맡겼습니다. 시부모님은 역시나 딸을 보시자마자 미소를 짓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내려두고 출근길에 올랐죠. 그런데 저녁에 딸을 집에 데리고 오자 바로 엉엉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물어봤더니 딸이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할머니 무서워. 할아버지한테 떼찌 하는데 괴물 같았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할아버지가 잠잘 때 방으로 데려가서 혼냈어. 막 이상한 말 했어. 어른들이 하는 욕 같은 거 하면서. 뭐? 그게 정말이야? 아유, 우리 미니 많이 무서웠겠구나. 엄마가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무섭게 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주 그랬다고 하더군요. 매를 들진 않았지만 무서운 표정으로 겁을 주고 처음 듣는 욕을 듣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그 순간 부하같이 밀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딸을 진심으로 예뻐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험하게 대한 걸 들으니 열이 받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하고 같이 시댁으로 찾아가 엄청나게 많이 화를 냈답니다. 시아버지는 이를 몰랐다면서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딸에게 함부로 막말을 하고 괴롭혔던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손녀딸 볼 생각 말라고 하면서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저 역시 아이한테 해가 되니 시어머니와 딸을 만나게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식구는 몇 달 동안 시부모님과 왕래하지 않고 지냈어요. 딸아이는 시어머니가 눈에서 멀어지니 전보다 더 밝아졌고 저희 부부도 시어머니가 인생에서 다시 제외되니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큰일이 생겨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힘없이 누워있는 시아버지는 몇 달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아버님,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뇌출혈이라뇨? 건강관리 잘하시던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 세기가 왔구나.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우리 미니는 잘 지내니? 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요. 내일이 수술이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집에 있을 거다. 오늘 니들이 온다고 해서 집으로 피해 있으라고 했어. 나 잘했지? 아버님이 지금 그런 거 걱정하실 때예요? 아버님, 내일 수술 받고 나오실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무사히 나오셔야 해요?